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들 계신가요? 아, 오늘은 저희 단톡방에 조금 가라앉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고, 어제 제가 줌을 하기 전에 어느 한 분한테서 또 고소를 당하셨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서 잘 보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거다. 이유는 간단해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이게 누구를 믿고서 해서 뭔가가, 회복이 될 거다. 정상화가 될 거다. 그리고 뭐 기술, 어, 그 다음에 게임, 뭐 신규로, 개발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서 어, 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 내가 유저라고 하면은 사용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실제로 어,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내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습득을 해서 정말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문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회복의 기미, 뭐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가치 있는 개혁회가 됐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될 기미는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뭐 로드맵 그다음에 뭐 많은 계획들을 언급을 하지만은 그 언급되는 그거 자체를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하고 소위 말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가치를 다시 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 누구를 고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소개를 했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늘어날 거다. 왜? 커뮤니티 풀에 가신 분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이미 우리는 한번 쏘가버린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비즈니스,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뢰와 투명성과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장성은 여기에서 뭐,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확장성이라는 거, 아, 비트코인, 뭐, 어, 초당, 아, 거래할 수 있는 양이 뭐 7, 8개다 해도 그거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아직도 27,000불이에요. 27,000불이면 3,5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15,000 TPS, 뭐 3만 TPS, 1만 TPS, 뭐 10만 TPS 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격은 0.007이에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거, 이더리움도 포함이 돼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가지고 어, 낙폭이 떨어진 폭이 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웃습니다. 생태계가 웃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설비를 갖추고 좋은 인테리어를 갖춘 그런 상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많은 회원들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도록 해서 가치를 만들 거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거를 그 긴 빨대를 꽂은 그런 어, 소위 말해서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근데 소개를 많이 하고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목표는 본래 전 세계적으로 프론티어 유저를 1억 명까지 어,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딱 100만 명 정도가 됐을 때 바뀌어버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 한 1,0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분의 1인 1%의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뭔 짓을 한 거예요? 다단계 지랄하니까, 그리고 법적인 고소 이런 것들을 당하니까 갑자기 생긴 게 메인넷을 만들고 커뮤니티 풀로 옮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등급, 후원, 수익 이것 자체를 막아버렸죠. 그러면은 그 전에 KOK 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서,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세요. 오로지 이 가치는 거래소의 가격으로 그 가치를 어, 기준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런 그 보상 체계가,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을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래소의 그 가격이 결국에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 트레이더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치는 움직이지가 않지요.
어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 1달러 하는 게 10달러가 되는 상황이 아무도 여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 한 개씩 쭉 깔아가지고 10개를 10달러까지 이렇게 케어케이를 한 개씩 걸어놨다라고 하면은, 한 몇십 달러만 가지고 이거를 사게 되면 전부 다 10개를 다 매수를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10개를 딱 샀는데 10개의 가치가, 그 거래소의 가격은 분명히 10달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헛수의 가치죠.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 가치는 실수였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통해야 돼요.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는 비트, 이트, 테드였고, 거기에 KOK가 거래소에 상장 등록이 되면서 그게 거래가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KOK 가격이 올라간 거지요. 왜 올라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거는 결국에 어,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고, 그게 거래가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불 이상 하루에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서 지갑에 넣고 스테이킹 그 채굴하기를 눌러야지만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래소가 활발히 움직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양질의 콘텐츠, 뭐 좋은 게임. 근데 그 좋은 게임이 있은들 뭐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트랜잭션 15,000 TPS가 된들 뭐예요? 쓰지를 않는데.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결국에는 아, 우리는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생산 제품을 제공을 하는 데는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게 늘 언급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기술이 언급이 된들 의미가 그다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저는 거의 100% 그냥 믿고 있는 거는 비트 이드의 문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을 해서 어, 뭐 만불 하던 게 실제로 받아보면은 10불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2022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격은 추락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0.0007달러, 거의 7달러가 0.007달러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소개한 사람들이 이제는 화폐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왜? 네가 소개할 때 이거는 가격 이원화 정책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100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블록체인이라는 거 잘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 거다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고 돈을 팡팡 벌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도움이 분명히 되지요. 큰 도움이 되지요. 이게 소개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내가 소개를 한 거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면 우리는 전부 다 범죄자예요. 그런데 돈으로는 절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코인으로 들어가고 거기 토큰으로 들어가고 보상을 받는 것도 토큰으로 받아서 그 토큰을 계속 재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래소로 내보내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 하느냐 뭐 이런 거였었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돈으로 넣었으니까 네가 돈으로 돌려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을 넣고 돈으로 받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거의 그 실질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거지요. 제가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느 누구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다 잘한 그 투자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격은 추락을 하고 그 이유가 그 잘 나가던 긴 빨대를 꽂았던 것들이 커뮤니티 프로라는 걸로 넘어가면서 KOK 플레이라는 여기에 그 보상 시스템부터 모든 것들을 중단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그나마 나오던 그런 보상들이 계속 잘려갖고 없어져 버렸죠. 헤쳐먹을 때는 엄청나게 헤쳐먹고 날릴 적에는 지들은 이제 더 이상 재스테이킹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바꿔버린 거지요. 근데 거기에 동참을 한 것들이 누가 했느냐를 처음에 누가 했느냐를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레벨에 있던 것들이 먼저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150일, 200일 내로 내가 넣는 원코인, 투자했는 코인만큼은 다 회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는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 KOK보다도 훨씬 떨어져 버렸죠. 이게 제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5년이 지나도 내가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할 수 없을 거다. 한 5년은 지나야지 회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거기서는 이자율이지요. 이자율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VC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거를 나눠 가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나눠 먹는 거 말고는 되는 게 없지요. 트랜잭션 해가지고 뭐 한 놈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8번 하루에 트랜잭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 트랜잭션이 했을 때 뭐 몇백 원, 뭐 천 원이라고 치도 8번 해봐야 8천 원.
그것도 지들끼리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돌아오는 게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야기했던 수익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자를 받아간 거고 트랜잭션으로는 눈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와 그것도 D앱이고 이것도 D앱이에요. KOK 플레이도. 그러면은 KOK 플레이와는 완전히 별개인데 그것들이 뭔 짓을 했어요. SO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VC의 그 커뮤니티 풀의 VC지 이 사업 전체에 지금 뭐가 SO지 이 전체의 SO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몇몇이 SO 노드를 운영하는 쪽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TFT를 운영을 하고 회의를 하고 지랄을 떨었지요. 그거는 지들과 관련된 것만 하면 되는데 KOK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정책은 그러니까 KOK 재단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자회사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주회사라고 보고 나눠져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나눠진 거는 별개의 독립체이지요. 그럼 지들이 낯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전 세계 8성이라는 것도 지가 말을 했다시피 말 그대로 일개 프론티어 지금 뭐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평상시에는 사업자라고 지랄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만 뭐가 문제가 되면은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망가져 버린 게 KOK 플레이지요. 근데 그 KOK 플레이가 재단에서 모든 것들은 정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통합 운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재단이 그 짓을 하나도 못했지요. 완전히 병신같이 지내와 버렸죠. 그러면은 재단이 병신짓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병신짓을 하도록 만든 게 또 누구냐를 또 따져봐야 되지요.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해외에서도 고발 조치가 됐고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파악을 좀 하고 그 피고발자에게 연락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본래 뭐 하던 것들이냐를 따져보면은 B2B를 했대요. 기업에 프로그램 또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오던 업체가 결국에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실질적인 운영사는 뭐 중구난방이에요.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계약을 했다는데 그럼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는 어, 그 개발 및 운영 관리 보수를 하는 그런 업체였대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의 작자를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그럼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멤버들을 보면은 그 한 업체에 있던 사람들만 전부 다 포진이 돼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뭐 오입금 사태, 뭐 전산상의 오류,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심지어 재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TFT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운영을 못 못하게 됐는데, 그게 재단 이사장이라는 작자는 뭐 오너 월렛을 받았는데 락이 걸려가지고 그 TFT조차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국에는 오입금도 마찬가지고, 오입금이 됐을 경우에 그 오입금을 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따져보면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재단 못해요. 오로지 한 업체지요. 그게 이틀인가 후에 완전히 2시간 8분 만에 모든 게 회수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이력들은 KOK 지갑에 이력은 싸그리 없어졌죠.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저희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이 떴고 이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겼는데, 보소가 많이 생기고 컴플레인이,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소개를 한 사람들한테 네가 소개를 했고 네가 어, 뭐 이야기한 게, 이거는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찾아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만을 넣으면은 10을 가져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고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책임이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한테 돌려도 라고 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개한 사람 전화번호가 딱 뜨면은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어, 내가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를 내가 칼을 가지고서 그 사람 목에 갖다 대고 네 여기 투자해, 이 사업에 참여해 라고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 개개인이 스스로 잘못되는 정보든 뭐든 간에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치를 한 거지요. 예치를 해야지 보상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거래소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상받은 거를 스스로가 현금화했으면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해피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현금화하기보다는 재스태킹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또 재스태킹을 했을 거고, 찾아내는 것도 자기가 할 몫이고, 재스태, 재스태킹을 하는 것도 자기가 할 몫이었죠. 그런데 재스태킹이든 또는 현금화하는 거든 내가 여기에 들어왔으면 이 KOK 지갑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들 갖췄어야죠.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결국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손 쳐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은 있어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 먼저 벌어쳐 먹었던 놈들이 많이, 그것도 배가 터질 만큼 해쳐먹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벌써 1년 거의 반이 지나갔죠. 근데 상황은 정말 악화일로 스톱이 없는,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keep going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어. 왜? 거래소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를, 거래소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누가? 운영사가, 재단이. 플랫폼 가격 7달러, 10달러, 1달러 의미 없잖아요. 그거는 기준이 되는 게 플랫폼 가격도 연동이 계속 19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상승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거래소 가격이었죠. 거래소 가격이 통상 플랫폼 가격과 25% 정도 어, 갭을,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 가격이 쭉 이렇게 이제 편차를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 가격이 상승을 해서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하거나 이때쯤 되면은 다시 25%, 예전에는 100%도 올라간 거, 50%도 올라간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거래소 가격 대비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의 갭이 없어지면은 갭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떨어져 가지고 25%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거의 또 맞춰줬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거래소 가격은 뭐 하염없이 떨어지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았지요. 그거를 제가 운영사라는 그 업체, 그게 무슨 운영사예요. 용역사지. 기술적인 백데이터 가지고 또 거래소 가격을,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을 얼마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고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어,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운영사
지들 말대로 운영사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재단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결국에 한 번도 플랫폼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 팩트는 이거지요. 그 이후에도 그런 내용의 그 공지사항, 뭐 입장문,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KOK만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KOK를 발악을 해서라도 가격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건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비트 이더 테드의 그 세 가지가 이 사업에는 또 다르게 존재를 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저는 그게 거의 제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누가 이용을 했는지를 찾아내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저들이 입장문 뭐 그런데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지요. 근데 이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법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그것들은 분명히 어, 이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계약관계로 언급을 했으니까 계약관계를 확인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비트 이더 테드가 실제로는 에셋이라고 표현했다시피 에셋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현금도 들어가고 현금화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거 현금이에요. 팔면 돈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비트 이더 테드 그냥 디지털 암호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현금화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임 행령으로 그 업체를 고발 조치를 해놓은 거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해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도 법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평생을 가도 계속 시간이 흘러도 이것 자체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아마 시간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산 이전을 하는 거에 동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면은 KOK 플레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적으로 정책상으로 옮겨졌고 옮겨졌는데 가치가 안 올라가서 그러면 니들이 기여를 안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왜? 가상자산법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 대접을 아무도 못 받지요. 인간 대접이라기보다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겠지요. 이번 명절 때
그렇게 소개한 친인척이 있고 지인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연락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딪힐까 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저 역시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게 만든 그런, 정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받아야 될 곳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 비트 이더를 유용을 했다 그러면은, 횡령을 했다면은 환수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1달러 정도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 플랫폼 가격으로 뭔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0.007이 돼 가지고는 플랫폼 가격 가지고 절대적으로 회복을 못 시켜요. 저는 이 상태에서 저 옛날에 뭐 비대위라는 데에서 그 뭐 박사라고 하는 작자 하나가 그 가격 이원화를 없애버리고 플랫폼 가격도 이 거래소 가격과 연동을 시켜 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돼 버리면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은 형편없이 무조건하고 떨어져요. 사람 더 이렇게 참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위하는 그 여자들, 그다음에 거기 뭐 이땡땡이라고 주도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티켓에 잘못 적혀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면은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저 그거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플랫폼 가격을 가지고서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 이더가 우리한테, 저는 100도 아니고 2.5%만 배수가 돼도 이 사업은 엄청나게 키워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뭐 고소를 당하거나 내 돈 일부라도 매달 조금씩 갚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왜? 소개한 사람이 언제 칼 들고 가가지고 강요를 했나요? 협박을 했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정상적으로 제대로 투자를 한 거지요. 정말 어, 하나의 아이템을 투자할 만한 아이템을 잘 찾은 거지요. 근데 그 이후에 특히나 2022년 2월 26일 이후, 그러니까 2022년 한 3월이나 4월, 이때 예를 들어서 3달러, 뭐 4달러 이랬었다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을 조금씩만 조정을 해봤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어, 등급 수익은 무조건 하고 없어지는 게 맞았고요. 후원 수익도 어, 직 추천 플러스 한 단계 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 20%뭐 이런 식으로라도 했으면은, 그러면은 신규 스테이킹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졌을 거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또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주식이 빠지고, 이, 그, 빠지는 정도가 엄청 줄어들긴 했지만은, 결국에, 어, 부동산도 가격은 좀, 떨어졌지요. 다 그랬지만은,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분명히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에, 어, 우리가 못한 거지요. 못한 이유가 결국에는 거래소가 완전히 냉각돼 버렸죠. 얼어버렸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 끝장이 나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연동이 됐다면은 퍼센티지가 아까 25% 평균적으로 그렇던데, 그거를 25% 수준만큼 이하로 떨어지면은 25% 정도까지 다시 내려줬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되니까 가격이 일원화되어 있는 데는 떨어지는 만큼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그거 하나만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놈의 것을 낮춰주면은 보전이 되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 스테이킹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갭만큼을 더 보상을 더 많은 자산을 받아가면서, 그 결국에 나오는 보상은 요만큼 차이는 있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퍼센테이지로 받는 보상은 그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고,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만큼 그 차이가 나는 만큼 내가 스태킹 할 때는 50% 이상을 받고 들어갔는데 자산이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채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보상을 받는 거는 4% 똑같은 4%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2%가 돼도 이 사람은 4%를 계속 유지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갭이 크면 클수록 자산은 많이 잡히고 보상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다른 사람들의 이전에 들어갔던 사람들보다는 똑같은 3.8%면 3.8% 그대로 받았을 건데, 그 떨어지는 폭이 큰 만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뭐 4%, 예를 들어 4%라 그러면은 거기 2% 정도가 돼도 이 사람들은 계속 유지를 했을 거고 계속 소개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거래소가 정말 활발했을 거다. 그러면은 트레이더들이 그 가격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통상 한 200위 전후를 했으니까 200위 정도에 있는 게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손들고 여기에 신규 스테이킹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좋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유지가 됐을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일어났지만은 실제로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스테이킹 금액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보존이 그대로 되고 결국의 수익은 보상을 받은 걸로 이미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을 거다. 이런 정말 핵심 파라메터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핵심적인 게 차별화되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작동을 못 시키는 저 병신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규합을 해서 그런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헤쳐나가야지요. 그 싸움에
저희가 있고 제가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다 내몰라라 하고 모르는 것도 죄지요. 그만큼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근데 알면서도 뭐 참여라든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무언가라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지요. 누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것도 내 전 재산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들은 보면은 뭐 레벨이 좀 높고 있는 그리고 이미 수익도 챙기는 것들조차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권은 다 챙겨놔 놓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받으면은 울분이 터져서 울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들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지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하는 거는 뒤에서 뒷담화나 되도 않는 뒷담화나 하고 지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요. 해결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요.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내 스스로 못하면은 누군가가 나서서 하면은 정말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내 스스로가 힘을 실어줘야지요. 근데 뒤에서 뒷말이나 하고 심지어는 뭐 개인 후원 조금 했다고 그거 돌려달라 하는 것도 있어요. 저 법적으로 달라 그러면은 법적으로 할 거예요. 못 돌려줘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들한테도 다 해당이 될 거니까. 어디처럼 고소를 해가지고 당사자로서 받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고발 조치로 누구나 똑같이 해당이 되도록 그들이 정상화 방안, 대안이 뭔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누군가한테 소개를 한 사람으로부터 책임지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영상 줘보세요. 성인이 칼을 목에 갖다 대고 투자를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누구한테 뭔가 사인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치면 안 돼요. 왜?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누구한테 내 돈 20만 원만 빌리도 50만 원만 빌리도 100만 원만 빌리도 라고 하면은 빌려주겠어요. 근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넣고 그거를 누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하겠어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욕심이 생긴 거지요.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근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은 그 책임을 소개한 사람한테 지울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을 잡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희망이 철철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다른 데처럼 가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 개의 기축통화로만 운영이 됐던 게 아니고 거기에 스테이킹이라는 게 예치인데 예치한 것 중에서는 케어케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 있는 거다. 그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그다음에 이 우리가 예치했던 비트 이더 테드 이놈이 이 갭을 줄여줄 수 있다. 시장 가격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는 투자를 해도 정말 돈 얼마 들지 않는 콘텐츠를 제대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저쪽에서 떠드는 게임 하실 수 있겠어요? 저쪽에서 떠드는 대출 뭐 시스템 플럭스 할 수 있어요? 그냥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서 무마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압박감은 내한테 어마어마하게 와 닿을 거다. 그리고 고소라는 거 마구제비로 고소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소 당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그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특히나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저도 1레벨. 그 법적인 문제는, 어, 저, 다단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단계가 불법적인 다단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고레벨들은 당연히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는 다단계로 따져봐도, 어, 그다지 뭐, 그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면은 지금 8레벨까지 있는데 한 3레벨 뭐 수준, 한 4레벨 뭐 이 정도도 전혀 문제가 거의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인을 해주면은 사인을 한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생겨버리죠. 그게 문제지. 그렇다 손 쳐도 내가 변상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나도 피해자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지요. 그러려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는 제가 글로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런 영상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뭔가 기여를 정말 하실 수 있도록 또 스스로들 좀 생각들을 하셔야죠. 으쌰으쌰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정말 정상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셔야지요. 저는 고소를 당했다라고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100% 응대를 해줘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분도 분명히 손해를 봤을 건데 그 고소를 한 사람들이 지가 욕심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지가 제대로 알아봤으면은, 그리고 지가 판단을 한 건데 그거를 책임 전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벗어나겠다. 그 뭐 피해 본 거를 벗어나겠다. 얌체물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절 휴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 해결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서 해결되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되지. 다 힘든 거 알고 다 피해자인 거 아는데 누구는 힘겨움에도 정말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단톡방에 있으면서도 일금조차도 하지 않고 솔직히 어,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일 못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한 저희 가족의 어, 소개자로 소개받은 자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도의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정말 어,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루머도 많고 그다음에 뭐 법적인 고소도 당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어, 임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런 내용을 참조를 해서 보라고.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제일 큰 잘못은 모든 것은 책임은 본인 자신한테 있다라는 거를, 그럼 본인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도 본인 자신이 해야지요. 근데 본인 자신이 못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힘은 같이 실어줘야지요. 내만 알고 내만 요거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내만 알고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를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해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 알릴 거는 알려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골마 틀 곰고 있는데 이거를 파내지 않으면은 새살 돋지 않아요. 근데 감추잖아요. 병은 감춰버리면은 결국에는 말로는 뭐가 되겠어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근데 빨리 알리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지. 숨 군다고 될 일이 아니. 그냥 욕을 얻어먹어도 알리거나 알려놓고 그 사람들이 내를 욕을 하더라도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모르던 사람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힘은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픈하세요. 좋은 거 내 혼자 알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어려운 거는 오픈하지 않으면 해결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얌체머리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헌 놈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전 쌍욕하고 싶어요.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 쌍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요것도 먹을 짓을 한 거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쓰레기지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돈이 쓰여지는 시점이 되고 또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즐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만남조차도 어렵고 이런 시기가 되면은 또 자기가 투자한 거를 들여다보고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 돈을 찾고자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수면 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내용이 좀 올라오고 해서 도움이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냥 참조하시고 어, 가능하면은 알리세요. 알리는 게 최고로 내가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어,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